먼저 참석 인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회장단하고 패널 위주, 발표자 패널 위주로 소개를 함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군이 충남과청 충남연합회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IC소프트웨어 기업인협회 이성환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TI 코리아의 최현병 대표이사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진흥협회 회장님이자 백성문화대학교 김경수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원대학의 김봉현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인협회 김종관 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타 여러분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사를 맡아주실 충남과청의 한군희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과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충남지역 연합회에서 충남의 성장 동력이 될 과학기술 사업 중 하나인 미래자동차 산업 현황과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하신 이종담 천안시 부의장님,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인협회 이성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발표자, 패널분, 내빈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충남 지역이 과학기술 및 산업을 위한 본 포럼이 주최할 수 있도록 남가대학교 박태현 교수님, 서울대학교 유동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티코리아 최현정 대표이사님, 블록체인 기술진흥협회 김경수 의장님, 서원대학교 김봉인 교수님,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연합회 김종관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발송 김옥환 의장님, 회장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대표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국가의 목소리로 난조 중 하나가 탄소 중립 추진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 역시 탄소 중립 정책이 큰 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 충남 지역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미래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과학계가 미래자동차 산업계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 및 청객분들 그리고 시청 중이신 모든 분이 거듭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 인사 시간입니다. 축사를 맡아주실 천안시 의회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부의장 이종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과총 충남지역 연합회하고 참 인연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군 회장님. 반갑습니다. 천안시의 부의장 이종담입니다. 자동차 이전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군이 충남 과총 회장님과 오늘 문제 제기해 주신 박태현 남자대표 교수님, 유동주 교수님, 그리고 최규수 백색대학교 교수님, 최현병 시티아이 코리아 대표이사님, 김경수 백성문화대학교 교수님, 김동현 서원대학교 교수님, 김종남 충남 ICT 소프트웨어
협회 본부장님, 정재림 남자교육 교수님을 비롯한 연합회 위원 여러분께 나도 우리 남원식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자동차가 이제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바퀴달 인쇄품의 기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충남, 천안, 아산, 강서 연구 개발 특구를 지정하였고 스타트업 대상 투자 선대를 개최하였고 충남 국제 컨벤션 센터가 2025년 천안에 완공되는 등 천안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미래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강한 노력시에서는 다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도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미비한 정책을 보완하는 등 첨단 산업의 우리 경제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대비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서도 우리 충남과청 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종단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신 반갑습니다. 다음 축사입니다.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인협회 이성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포럼을 축하드리고 우리 한군희 회장님, 그리고 이종단 시부회장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패러다임도 바꾸고 트렌드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우리 현장 기업인들은 되게 혼란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현재 도하고 어떤 협의체하고 과학기술진흥원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 협회가 하나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협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을 협회를 출발시켰고요. 과기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명분이든 실리든 지분적인 걸 달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메타버스 이런 메타버스 수소차, 전기차 이런 부분에 실제 저희 기업 현장 기업인들한테 닿는 부분은 작고 대학교나 훌륭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기업까지 오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우선인 것 같아요. 기업에 패러다임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떻다는 걸 기업에 교육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역할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23년 트렌드가 제가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끝으로 오늘 인사를 마감할까 합니다. 2023년 트렌드가 바뀌거나 죽거나,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바뀌거나 죽거나, 아니면 그동안 알아온 지식이나 상식을 고집했을 때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많이 도와서 저희 기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단 부의장님과 이성환 회장님의 그 축사가 있었습니다. 본 포럼은 그 선문대학교 유동주 교수님께서 충남 미래 자동차 현황 및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는데요. 주제 발표 전에 제가 문제 제기 발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서 파워포인트 대신에 한글 파일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자동차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정체로 국내 자동차 업종 전반에서 수익성 악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의 대부분이 약 85%가
현대 기아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는 중소부품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사의 영업이익은 2013년에 5,997억이었을 때 2019년에 4,717억 원을 약간 감소했지만은 소형 부품사는 2013년에 1,317억에서 2019년에 797억으로 거의 반 정도 상당히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자동차 산업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메가 트렌드의 대응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의 부가가치가 엔진, 구동장 중심에서 지금은 전장 부품, 2차 엔진,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기계기술 기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기업이 주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기업의 81.6%는 미래차 대응 계획도 전혀 대응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해 자동차연구원에서 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내연기관 전속 부품 기업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815개에서 2025년에 2,336개, 2030년에는 1,915개로 거의 1,000개 정도로 상당히 큰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품기업의 47%가 사업재편 필요군인데요. 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부품기의 감소군, 즉 엔진 부품, 동력전환, 전기장치 이게 배터리 바뀌기 때문에 대표적인 감소군이고요. 거의 반 이상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 조향, 현과 제동, 차체는 50.9%는 유지고 확대, 그러니까 미래차 주요 부품이 전장이나 배터리 쪽은 겨우 2.3%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감소군이고 반은 유지고 확대군은 2.3%뿐이 안 될 정도로 부품 기업의 사업 재편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기업 미래 전망이 상당히 흐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전장 부품과 배터리 등 미래차 부품 기업은 210개로 2.3%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자동차 부품사는 매출 100억 미만인 영세 기업이 거의 70%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 변화에 따른 부품별 미래 전망을 봤을 때 흔히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연결성,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공유, 쉐어링, 전기동력, EV 등 케이스의 변화에 따라 커넥티드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부품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엔진과 동력 전달 등 내연기관 부품은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문제 제기를 통해서 충남 자동차 산업의 도전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엔진 동력 전달 장치 등 내연기관 중심에서 케이스 중심의 미래차 생태계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케이스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전환 컨설팅, M&A 등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가 봐서는 충남 TP에 자동차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 운영을 하고 또한 천안 풍세에 있는 자동차 연구원이 지원을 통해서 어떤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이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미래차 주요 파트, 이를 배터리, 센서, 모터, 소프트웨어, 전력 관리를 전략품으로 선정해서 미래차 부품의 공급 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천안 아산 연구개발 강소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그 천안 아산 옆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있고 풍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충남 미래차의 혁신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센서, 반도체,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에 전처 기조할 필요가 있고요. 천하산역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집적화되고 모이는 그런 걸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제2의 판교를 자율주행 관련된 제2의 판교를 만들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불당 및 아산 탕정 여기거든요. 여기는 ICT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을 육성을 하고 요 제조업 기반 청남 풍세 지역은 하대여 기업 유치를 통해서 천안 아산 강소특구를 충남 미래차의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문제 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메인 순서인데요. 선문대학교 이동주 교수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이동주입니다. 미래자동차의 정의를 하게 되면요,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와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크게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순수한 전기 자동차고요. 플러그 하이브리드 이는 배터리만으로 80km를 주행해야지 지금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FCT라고 해서 퓨얼셀 전기 이제 일렉트릭 비클에 이제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오늘 오셨는데 ICT라든가 이런 ICT 기술하고 정보통신 기술하고 AI 기술이 합쳐져서 자율 자동차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바로 미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는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다스라든가 엑스바이와이어, 이게 기존에는 유압 제어에서 지금 엑스바이와이어라는 거는 다 전장 제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율에 필요한 각종 센서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적외선 센서들이 통해서 이렇게 그 친환경 자동차로 자율차로 이제 규정이 되겠는데, 미국 자동차 협회인 SAE가 있고요. 한국에는 KSA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벨 1이라는 거는 이제 자율이라는 거는 조향이나 아니면 제동 아니면 가속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걸 우리가 레벨 1이라고 그러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풋불이 핸드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필요 없고 발이 필요 없는 상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레벨 1이고요. 두 개가 다 되면 레벨 2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자율을 하는 거를 레벨 3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 지역 내에서 운전자석에 이제 드라이버석에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레벨 4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행할 수 있는 거를 레벨 5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레벨 4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그 신차의 30%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신차의 50%를 차지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아까 뒤에서 나올 데이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변화가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넘겼네요. 네, 이거는 이제 2030이라고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그 산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인 경우는 주행거리가 400에서 600, 충전 시간이 40분에서 15분. 이건 거의 다 지금 달성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 그 기아에서 만든 그 6 이런 경우는 지금 15분 동안에 우리가 고속 주행이라는 그 고속 급속 충전이라는 거는 배터리에 SOC가 80%까지 충전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15분 만에 배터리 양의 80%를 충전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내구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걸 50km까지 늘리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이런 플로 차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22년도에 거의 이걸 다 만족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22년 올해 1월 17일 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탈로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차에 필요한 OTA 기술이라든가 27년도에 레벨 4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한정된 지역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업.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올해 산자부에서 굉장히 큰 이제 자율 도시를 또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율 주행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 태안에 보면은 뭐 알다시피 모비스라든가
아니면 한국타이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래차 고부가 서비스 시장 창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잡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카탈로그로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아까도 그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파워트레인부, 세시부, 외장부, 내장부로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는 수요나 이제 감소되는 항목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연기관 중에 디젤 엔진 기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 감소율이 엔진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거의 100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전장품도 70%, 그 다음에 구동 전달 조향 이런 그 세시 부분도 40% 이렇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남 아산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하고 굉장히 좀 기술력도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변화에 따른 대책들이 전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제 자동차의 대수를 쭉 보면은 20년도에 전체 12만 대가 팔렸는데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거죠. 하이브리드는 지금 여기에 친환경 차량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전기 자동차, 플러그 하이브리드, 연료 전지 자동차 이렇게 세 개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작년 9월에 직접 팔린 숫자를 제가 체크한 건데요. 제일 많이 팔린 게 아이오닉, 그다음에 EV6, 그다음에 K8, K8 하이브리드. 뭐 연비가 거의 20km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마켓량을 보게 되면요. 지금 2030년에 보다시피 전기 자동차의 대수가 약 3,800만 대 이렇게 지금 팔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갈수록 이제 2차 전지 발전량도 점점 많아져서 거의 3,000 기가와트 아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제 구매할 때 크게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는 순선 전기차가 과연 주행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이게 꼭 연비하고 관련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에는 리터당 몇 킬로를 달리느냐가 나와 있고요. 전기차는 1kWh당 몇 킬로와트를 달리느냐. 근데 국내는 보통 6km에서 6.5km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를 보면은 이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전기 한전에서 이 충전 요금을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지금 그 50kWh 이하일 때는 324원이고요. 100kWh를 보다 더 사용을 하게 되면은 347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에 255원에 비하면은 거의 100원 이상 지금 증가된 상태인데요. 제가 연비로 내연기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는 5배 정도가 주행거리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약 3.5배에서 4배 정도로 지금 1리터당 우리가 가솔린이나 디젤 가격에 비해서 전기차가 한 3배, 3.5배 정도 그렇게 주행을 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 나라의 이제 급속 충전기, 우리가 이제 퀵 차저라고 하는데요. 급속 충전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거의 5,000대 가량이 돼 있고요. 저희 나라는 알다시피 수출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뭐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각종 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충전기를 다 개발을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출고 대수를 보니까 작년에 이제 아산시가 제일 많이 출고가 돼서 한 140 몇 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천안시가 한 100대 가량이 작년에 올해입니다. 이렇게 출고가 됐습니다. 보조금을 보니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그래도 천안시가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2,2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시도 거의 2,100만 원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은 우리가 말하는 초소형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화물차들도 최근에 이제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2020년 3월 3일에 발표한 건데요. 지금 18년 조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미래자동차에 대한 인력이 약 5만 명이라면은 28년도에는 약 9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증가폭을 보게 되면은 분야별로 이제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자율차량, 그다음에 인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모자라는 인원이 28년도에 비해서 약 4만 명이 지금 인력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쪽 설계 쪽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력으로 봤을 때는 고졸, 전문졸, 대졸, 대학원인데 이 대졸에 있는 인력들이 가장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 기존에 내연기관은 이제 자동차 정비 기사, 산업 기사 이런 것들이 기능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자동차 이제 정비 기사가 최근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개편이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필기시험 합격자가 거의 없어요. 매년 29, 53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실기까지 합격한 사람은 2019년까지 4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 응시자들이 없으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가 1년에 1회밖에 안 봅니다. 갈수록 이제 지원자들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기사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이나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사증을 따는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의 연구 인력에 대한 내가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수준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게 독일에 있는 BGI 8686인데요.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하는 고전압 시스템을 했을 때 정비를 해야 교육을 받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로 나눠 있고요. 스테이지 1은 이제 우리가 뭐 타이어를 간대거나 오일을 가거나 뭐 휠을 가거나 이랬을 때 스테이지 1이 되겠고요. 스테이지 2는 우리가 말하는 그 파워트레인이나 모터나 이런 쪽에 정비를 했을 때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는 정비 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캐너나 어떤 진단기기를 통해서 측정하는 법. 그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까지 교육 체계가 잘 돼 있는데 저희 나라는 지금 이것도 돼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보쉬에서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거기에서 고전압을 만지다가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쉬에서도 이 BGI 8686E를 의무적으로 다 교육받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도 자동차 정비 관련사들도 앞으로 이제 교육 시간이 2배로 지금 증가된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전기차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인데 1년이 딱 됐더니 5%가 증가됐더니 정비업체가 12.6%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비업체들은 갈수록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부품업체들이나 이런 내연기관과 관련된 업체들도 점점 더 어려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이제 전 세계에서 큰 업체들을 보게 되면 GM, 폭스바겐, 도요타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eGMP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차에다가 지금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GM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대까지 하는 업체인데 여기는 얼티엄이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배터리의 모듈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CUV, SV 모든 차량에 이걸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투자액이 약 50조 원이죠. 한 기업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158조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도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MEB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폭스바겐에서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이 그 세가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 플랫폼인데 이걸 갖고 가다가 타이어 휠이 빠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갖고 폐기를 하고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 사업에서 거의 망했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드에 있는 중국에 있는 비아드 배터리를 장착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굉장히 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선도 업체인데 전기 자동차는 굉장히 좀 낙후된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25년도 이제 전기차 전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 유럽, 미국,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1,200만 대가 팔렸고요. 근데 버스가 60만 대 운영하고 전기 트럭이 약 3만 1,000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수록 전기차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저희 나라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죠. 빨간색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 전기차에 다 대부분 차지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2035년이 되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 차량이 가격이 똑같아지는 해가 2035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보조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분들은 미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35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전기차나 내연카나 이제 가격대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조금은 없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요게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이제 전기차의 이제 판매량인데 저희 한국은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나라들이 UK라든가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스웨덴 굉장히 급격하게 전기차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ETS라는 거는 이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신규 정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NZS는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에서 말하는 배출량의 제로로 만드는 거, CO2량을 배조로 만드는 건데 여기 2050년이 뭐냐면은 만약에 ETS로 했을 때는 지금의 CO2 배출량의 50%가 감소되고요. 만약에 NZS를 적용하게 되면은 2050년에 CO2 발생량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리튬, 코발트,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게 우리나라 이제 3대 요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소요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2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인디아,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2019년에 좀 떨어졌는데 34기가 CO2 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발생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소됐다가 다시 또 증가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만 개, 3억 개가 충전기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미래차에서 친환경 차량에다가 ICT 기술하고 AI 기술을 이제 접목시키다 보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 산업들이 이제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년 증가 상태를 보게 되면은 매년 이제 그 서비스업이 그 제공 서비스업, 그 다음에 컨설팅비,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비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율이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천안 안산 쪽에서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매년 굉장히 급속하게 돼서 거의 11% 이상의 성장률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미국인 경우는 약 13%가 증가하고 있고요. EU가 한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는 약 8.8%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약 17조 원에 가까이 되고요. 미국은 240조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그 미국인 경우에는 약 7%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미국 GDP 대비 한국 GDP는 약 7.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의 구조인데요. 이 전기 자동차 구조는 제가 말씀드리면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시커먼 부분들이 다 고전압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을 보게 되면 전선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충전 서비스 할 때 여기 살아나는 각 이제 고전압 부품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압 부품들 아세이들로 다 구성이 돼서 자동차는 운행되고요. 나머지 흰색 부분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적용됐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VSS라는 건 버추얼 엔진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그 하나의 아세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캔 타입의 이제 배터리를 많이 쓰죠. 리튬이온이요. 그래서 16860 보시는 것처럼 18이라는 거는 직경을 얘기하고 높이가 65mm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170이라고 해서 직경이 21mm, 높이가 70인데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하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2170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발표할 때는 4680이나 2170보다 4680이 훨씬 더 우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4680이 그만한 에너지 밀도가 지금 안 나온 거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메이커들은, 완성차들은 전부 다 2170으로 대부분 지금 현재 가 있고요. 국내 기업인 삼성이나 그 서산에 있는 SK 이런 분들,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2170으로 다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시회에 얘기했지만 그 중국의 중국 회사들은 최근에 전시회에도 얘기했지만 셀에서 바로 시스템을 모듈을 건너뛴 시스템으로 바로 가는 정책에 의해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그 CATL 거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코나나 이런 니로에다가 그 CATL을 사용을 하겠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게 되니까 인산철 분야로 이제 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전압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EV6에 해당되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도 다 4륜구동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요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말하는 EGMP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압 부품들이 최근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가는 추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편의장치, 원래 이제 천안 아산 지역이 이 편의 전장 장치로 굉장히 그 집중화되어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야도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왜냐하면 같은 편의 장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시트에 그 안에 CPU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트에 CPU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편의 장치들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이 지금 충남권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정장치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본넷이라고 해서 사람이 받게 되면은 시트가 이렇게 본넷이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도 이렇게 기존에
옆에서 완전히 차폐된 형태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액티브 후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는 이제 패시브하고 우리가 액티브가 있는데, 에어백은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전에 나타나는 세프티를 패시브라고 하고, 사고 전에 미리 방연하는 걸 갖다가 액티브 세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지금 충남권에서 많이 해야 될 분야 안전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소프트웨어 오버 더 에어 기술을 아니면 펌 오버 더 에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외부에서 침투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요구되는데, 이런 회사들은 다 국내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아니면 무선 통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솔루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이제 차후에 지금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회사들이 이제 거의 이 시장을 거의 점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이제 저희가 ICT나 이런 쪽에서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전기 자동차에는 얼터네이터가 발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발전기를 만드는 기술. 이거는 이제 옆에 우리가 있는 영화테크라든가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서 현대에 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락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하나가 어떤 슈트가 나게 되면은 전체를 다 고전압 배터리를 다 차단시키는 걸 인터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이제 회생 제동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제동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제동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ICT 분야 중에 하나가 V2V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차량을 충전기에 딱 꽂으면은 CP 신호와 PP 신호가 서로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CCS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프로토콜로 이제 동작하게 되는데, 이제 차를 한번 세팅 시켜 놓으면은 충전기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카드와 같이 어떤 차가 어떻게 충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 이체가 됩니다. 바로요. 그 다음에 이제 PNC, 우리가 말하는 차지 USB와 똑같이 플러그 앤 차지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여건이 이제 변화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가 18.6%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나라가 만약에 65년까지 갔을 때는 전 인구의 50%가 이제 고령화로 된다는 그걸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1인 가족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지금 17년에는 28.5%였고 47년에는 37.3%까지 올라갑니다. 1인 가족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율차가 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세 들으신 분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율자동차를 통해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공유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운송 매체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공유를 해서 TAS 해갖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에스 서비스 기술이 점점 발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로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리콜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장치에 대한 리콜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 코나하고 니로에 대한 리콜 비용으로 1조 1,000억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 만약에 어떤 컴플레인이 생기면은 납품했던 업체들도 이제 지불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코나에는 이제 LG 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니로에는 우리가 SK를 사용을 했습니다. 배터리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부 다 CATL로 다 바꾸겠다. 중국산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자동차는 특히 이제 신뢰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패널 발표 시간입니다. 오늘 총 7분의 패널을 초청을 했는데요. 먼저 천안시 의회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패널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오늘 그 주제인 그 미래자동차 현황 혁신 전략을 우리 천안시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저는 오늘 발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미래자동차 우리 산업 현황은 뭐 국가 차원에서 주요 지자체 중심의 자동차 산업 육성은 지역에 특화된 육성 전략으로 사실상 활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구조는 친환경 전장 부품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전체 기업 수는 모두라 인수합병 등으로 감소한 후 다시 이제 증가할 전망이고요. 지역에 특화된 육성 전략을 위해서는 부품 산업과 그 지역에 가진 인프라, 고급 인력 등이 모두 고려해야 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국내 최고의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 지원을 통한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인력으로는 우리 9개 대학의 지역 대학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 중이고 있는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백석대학교, 남서울대,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선문대, 나사렛대, 공주대학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개발로서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부품 연구소인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풍서본원에서 모든 미래차 관련 부품 연구를 개발 중이고요. 제품 생산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입장에서 자동차 업체 제품 생산 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만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천안만의 경쟁력 있는 부품 산업 육성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아직도 그 내연 기관차 부품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로 변환하는 패러다임에 우리 천안 자동차 부품업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제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래차 부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천안화산 강소연구 개발 특구 관련해서 우리 박태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천안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 자체 사업으로 천안 시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차, 자율차, 공용 부품 기술 고도화 지원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올해 5차년도까지 일단 사업이 했고요. 올해 이제 추경에 올해 내년도 본 예산에 또 사업을 담았는데요. 약 24억 한 8천만 원 정도 우리 순수한 천안 12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인 사업은 할 걸로 알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차세대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 개발 가능 업체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및 관리를 해주고요. 수행기업 정보 교류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은 기술 동향에 대한 세미나 및 기술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에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참여 기업 수요에 맞춰서 애로 기술 및 연구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희망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기업 진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맞춤의 기업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B&D 사업 발굴 및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모니터링이 하고 있고요. 천안시의 시제품 및 제작 지원 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도와 투입 대비 산출 성과 분석 및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요.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사업 지원 성과 분석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작년에 그 사업 지원을 통한 정량 정성적 성과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2017년, 18년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 1억 원이었고 사업 성공화율은 한 27% 정도 됐었는데요. 작년이죠. 이제 올해는 이제 평가 지표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에는 매출은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92억 정도로 많이 뛰었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54억 정도 됐고 고용도 초기 년도에는 없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2명, 30명 정도까지 이제 고용 효과가 나타났고요. 사업화 성공률은 27%에서 작년에 79%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우리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그런 자동차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충남과학재단이라고 아마 작년에 설립된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자동차 관련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 한 70억 정도를 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그곳에서 우리 그 청년 창업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여튼 천안이란 그 지역에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연구원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아마 우리가 아까 박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분당의 실리콘밸리처럼 우리 자동차 산업의 그런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천안이 충분히 갖고 있다. 지역적 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업계 관계자들께서도 우리 천안의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천안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미래자동차의 산업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패널 토론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천안시의 산업 경제를 위해서 이종담 부의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5시 2분이니까요.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넘어가나요? 예, 그걸 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이제 앞에 그 발표자께서 하셨고 이제 패널 발표자께 하셔서 기본적인 그 기술 동향이나 뭐 친환경차 내용들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자동차 산업 안에서 오늘도 사실 여러 분야가 많이 언급됐지만 이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쪽,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게 결국 이제 지금 그 시대의 어떤 자동차에서 뭐 화면, 뭐 디스플레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뭐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 분야도 뭐 지금보다는 개념상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런 부분 관련된 산업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디스플레이 그 내용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제 하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디스플레이지만 이제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나 다음 세대로 가면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조금 이제 멀티미디어화 되는 그런 그 현상에서 보면
뭐 전기 자동차나 이제 친환경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게 또 같이 이렇게 물려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산업들이 조금 더 뭐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또 하나는 뭐 차량 반도체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지금 그 충남 지역에서는 결국은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할 그런 부분은 많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차량 반도체도 결국은 이제 그 천안 아산 지역의 어떤 그 충남 지역 그 입장에서 봐서는 뭐 크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많이 할 게 없다.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이 그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이제 부품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천안 아산 지역에 있는 그 부품 기업들을 많이 가보면 뭐 실제로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게 전장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 회사가 그 어려울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엔진 쪽이 없어지다 보니까 엔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그 사업 업종 전환을 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뭐 돈 문제라 결국은 이제 뭐 R&D가 투자돼야 되고 또 새로운 그 제품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이런 결과들이 뭐 실제로 기업들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뭐 자동차 연구원이나 이제 그 뭐 지역에 있는 그 자동차 기업들 실제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그 장소가 한번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석대학교 최규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패널입니다. CTI 코리아의 최연병 대표님께서 세 번째 패널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선문대 그 유동주 교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패널로 좀 나와달라고 해서 나와봤는데, 대부분 교수님들이시고 기업체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회장님하고 아시드 회장님하고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 쪽인 생각이 좀 많으신데, 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동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엔진이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미 엔진이 먹고 간 그 네거티브된 그 시장을 배터리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자동차라는 거는 미래 자동차라는 거는 뭐 전기 자동차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패시브 쪽보다는 액티브 쪽으로 아마 전망을 좀 보셔야만이 아마 여기에 계신 그 교수님들도 학생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기업들도 자꾸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직도 이 미래 자동차로 가게 되면 할 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가 편의 시설 갖고 있는 집에서 하고 있는 홈시어터에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차로 오는 게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응용만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산업은 전혀 죽지가 않고 앞으로 더 300% 이상 성장을 할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이런 산업을 분리를 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자동차,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AI 접목이 다 돼야 됩니다. 결국은 이 자동차 미래 자동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4세대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려면은 플랫폼 없이는 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뭐 충전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런 시장을 보고 저희는 세이프티 시장을 봤어요. 전기차가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콜 상황도 벌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세이프티 쪽은 상당히 관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프티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배터리도 이제 누군가 현재는 이제 고전화 시스템하고 자동차 바디 쪽하고 완전 분리를 시켜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고 배터리를 교체를 하게 되면은 그런 애프터 마켓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 개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스캐너도 개발이 안 돼 있고요. OBD, 원보드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산업용 장비 가지고 겨우겨우 좀 우겨식으로 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절연 테스트라고 해서 그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LG 엔솔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리노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종이 1조 2천억 리콜 맞았고 LG 엔솔이 3조를 맞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덤비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사실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인력 양성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관련 우리 기업인들 지금 사람 못 구해서 안달이거든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관련된 산업을 R&D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현재 많은 뭐 어떤 이익을 갖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야 되고 정치 쪽에서도 어떤 이쪽에 R&D 쪽에 그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끌어와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진다면은 앞으로 산업은 더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완성차는 현대기아나 완성차들이 할 일이고요. 관련된 그런 서브 그 어떤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들도 또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그 같이 준비한다면 천안 아산 지역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뭐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현재 아까 EV6라든지 GV6라든지 새로 나온 자동차는 이 충전 시스템이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 그 OBC가 단방향이 아니에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V2C, V2H, VTX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충전 한번 하면은 쓰고 금방 충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운행하시다 보면 완충전을 하시면은 보통은 많이 뛰신다 해도 3일이나 4일 만에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매일 충전해서 그 나머지 전력을 내가 팔면은 팔 수만 있다면은 전기차 모는 사람들이 상당히 메리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기차를 충전을 해놨는데 쓸 일이 없어요. 이거를 다시 전력으로 팔 수 있으면 어떨까? 이거를 다시 또 전기차 아까우니까 내 전기차 충전해 있는 배터리를 우리 집에 있는 전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근데 요거를 다른 전기차에다가 내가 용량은 50kW짜리예요. 뭐 벤츠 뭐 좀 좋은 거 샀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충전하면 일주일 내내 써요. 근데 나머지 이 충전을 다른 차 전기차 모르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까지 가게 되면은 전기차라 미래 자동차가 아주 이제 재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게 V2V라는 게 차에서 차로 팔 수가 있는 거고요. V2L은 자동차에서 제가 그 일반 가정용의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V2C는 제가 용량 남는데 이거 전력 그 한전에다 파는 거죠. V2C가 뭐 그런 기술들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술들을 이제 AI나 아까 말씀드린 ICT나 이런 접목을 시켜서 그게 ICT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런 하드웨어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완성차들이 양방향 OBC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양방향 충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 뭐 단방향 충전기 엄청 이렇게 충전 많이 인프라 많이 좋은 거죠. 좋지만은 앞으로 시장이 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워낙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나 학교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같이 연구해 주시고 또 기업들 같이 컨소시엄 좀 만들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시나 정부에서 또 관련된 R&D를 또 투자해 주신다면은 자동차 산업은 절대 이게 기울지 않고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학자분들께서 기업인들하고 좀 많이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많이 또 학회를 만들어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또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또 제가 또 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 또 사무부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업인들 연계시키는 거는 내가 또 얼마든지 또 잘해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그 산업단지 경영자 협의회하고 벤처협회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경영자협회 또 ICT 융합협회 기업인 연합회 이렇게 하고 다 연동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컨소시엄이나 이런 포럼 컨퍼런스를 천안시에서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또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아마 우리 천안 아산의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인 입장에서 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희망적인 그런 미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 네 번째 그 패널 토론은 블록체인 기술진흥협 회장님이자 백성문화대학교 김경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수입니다. 유동주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한 30페이지를 보면 보안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안을 전장 부품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컴퓨터 전공이고 블록체인 회장이기 때문에 ICT 관점에서 이런 보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리는 좀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저도 초보자이니까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 이제 불리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전화기라고 했죠. 근데 이 전화기라는 건 단순히 통신만의 어떤 기능만 있어서 그러겠는데 지금의 전화기는 다 아시다시피 2005년도인가요? 그때 이 전화기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즉 컴퓨터 기능이 접목되면서 지금의 이제 전화기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게 됐듯이 자동차도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완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각종 정보통신 기술, 즉 5G,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 등이 자동차에 이제 탑재되고 운영되는 거죠. 아까 그 문제 제기했던 케이스의 그 대표적인 그 커넥트는 5G는 IoT에 해당될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블록체인은 공유, 쉐어링에 해당될 것이고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으로 아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는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인데 조만간에 언젠가는 스마트카라고 불릴 진화할 그 전망이고 이게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 수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전망될 거라고 예측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될 것이고요. 사실 지금 뭐 아는 자동차들이 100만 줄 이상의 코드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집합체인 것입니다. 혹시 테슬라를 해킹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예, 사실 유튜브에서 그대로 생중계도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미래의 자동차는 비용 절감이나 생산 향상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이고 보안과 투명한 신뢰를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이런 삼일체가 이룰 때 비로소 완벽한 미래 자동차 생태계가 거쳐질 것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자동차에 어떤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냐면 첫 번째는 앞에 케이스에서 얘기했듯이 공유입니다. 쉐어링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유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치는 신뢰입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무결성이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탈중앙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중앙 관리자가 없고 정보의 신뢰를 가집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능을 추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자동차에 접목된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7년에 보쉬가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했고요. BMW는 보쉬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주행거리 기록 시스템을 개발했고 포르쉐라든가 도요타라든가 GM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년에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착수했고 세종시가 19년도에 블록체인 기반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서 20년 5월에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자동차 실립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LG CNS라든가 라운시큐어 등등 몇 업체들이 컨소시엄에서 지금 구성에 참여하고 있고요.
하여튼 미래 자동차 시장은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성장할 건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승리할 건지 IT 기업인지 아니면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 시장의 경쟁이 이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안 중심으로의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 주로 하드웨어를 위한 산업, 즉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부품 산업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지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즉 이런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천안을 중심으로 이런 ICT 업체가 성장해서 전국적으로 미래 자동차의 메이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서원대학의 김봉윤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대학교 김봉현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 주제를 받고 발표자로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유정주 교수님께서 발표도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많은 집합체가 서로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또 뭐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자동차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또 다루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율주행이 어차피 미래 자동차의 또 핵심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평가 시나리오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발표를 하는 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패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은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을 하느냐, 또 그 도출된 그 시나리오가 얼마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확보가 되고 있고 레벨 4 단계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안전하게 이게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평가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현재 자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자율주행 평가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페가수스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런 개발 시나리오나 방법론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나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 시나리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시나리오 공유를 통해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출된 평가 시나리오의 공유가 중요하고, 국제적인 표준 포맷을 통해 가지고 평가 시나리오의 국제적인 공유와 조화를 기반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표준 포맷을 도출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소프트웨어나 이제 하드웨어,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ICT 융합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끝으로 제가 그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번째 패널 발표입니다.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인 협회의 김종관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협회 김종관 본부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충남 ICT 소프트웨어 기업인 협회에 있지만은 사실은 저는 이제
75년도부터 그 98년까지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그 생산 기술 파트를 맡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포니 개발부터 스텔라 개발, 그다음에 울산에서 30만 대 공장을 상공장까지 접어지고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94년도에 아산공장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98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2009년부터 9년도에 어떻게 그 이덕규 센터장님이라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자동차 센터에서 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반을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 쪽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충남에는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와 보니까 아산공정 프로젝트를 98년도에 마치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한 8년 만에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이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3년 동안 이런 그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충남의 어떤 자동차 생태계에 대한 지원 정책 그것도 일부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최윤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지금 충남이 뭐 이런 학계라든지 많은 그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일부분만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방대한 산업이고 우리나라 뿌리 산업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조 산업을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75년도에 이제 그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 그 당시 포니 공장 지을 때 아무 우리나라에 용접 기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텔라 개발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같은 이런 그 기술 인력들이 거기서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충남 어떤 그 경제 이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과연 정책 그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 산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경영자들이 일으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그 규모를 갖다가 이게 앞으로 얼마나 그 시너지를 가질 거지를 본 사람은 사실은 기업가들이거든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시각부터 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기업 정책을 하는 데 기업의 생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기업 생태계를 우리가 충남에서 어떤 미래 자동차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기업의 생리를 아느냐. 그거는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자동차 테크노파크에서 제가 충남 자동차 여기 그 생태계 분석을 하면서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자동차 부품 그 진흥재단이라는 데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어떤 부품 업체들 그 자료들을 해가지고 그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한 600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고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뿌리 산업부터 해가지고 공조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널 토론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뭘 발표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적어서 보내긴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지금 이런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례를 들자면은 2015년도에 모노츠쿠리 인스트럭터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러 일본의 동경대학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모노츠쿠리라는 책을 쓴 후지모토 다카이로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 일본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아주 그 분석을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신이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기업체를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수하에 2분의 어떤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이제 제가 옛날에 읽어보고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이걸 오기 전에도 읽었는데 모노쿠쭈꾸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 자동차 우리가 이제 어떤 제조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제조의 아키텍처라 그러는데 그거를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쉽게 얘기하면 모듈형이라는 거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듈형이거든요. 그거는 부품 산업끼리 부품이 조합을 해가지고선 나중에 부품에서 품질 평가라든지 이게 확정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인테그레이션형이라 그러죠. 조율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형인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는 개발 기간이 최소한도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차종을 개발하는데 신차는 한 5년마다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차에서 조금 변형된 차가 있습니다. 그건 3년마다 개발하고 매년 모델 이어라는 거 합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현대자동차가 조금 자주 바뀌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자동차 업체는 계속 그 기술 디자인을 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조 생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이제 생산 기술에 있을 때 옛날에 스텔라 개발할 때는 차종 마스터 모델이 나오고 나서 완성차가 나오고까지 24개월입니다. 예. 그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부품업체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동차 산업은 그 완성차 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해 줄 때까지는 모든 업체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변화 이제 지금 현재 친환경차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엔진 부품을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운 부품을 만든다 그러면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P0, P1 뭐 이런 거 할 때까지 부완성차 업체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부품업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정을 그런 그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친환경차라고 해서 빨리 바꿔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래도 그 지원 사업을 수용해가지고 그 부품업체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오기 전에 유동주 교수님이 온 자료하고 자동차 부품 그 자동차 센터에서 최근에 잔 자료들을 봤습니다. 이거를 봤는데 충남에 560개의 자동차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 2016년 이후로 전부 그 부가가치가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업이라는 건 수익이 나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전부 수익 구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좀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업은 전형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기술 R&D 기술부터 이제 이 기업이 이제 부가가치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R&D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동차 부품 업체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암묵지가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지가 쌓여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를 지금 스마트 공장으로 간다 그러면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IT 기술, OT 기술, AT 기술이 그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융합을 해야 되는데 IT 업체만 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충남에 있는 약 500개의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가보면은 제대로 돌아가는데 10%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저희가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어떤 장비를 일본에서 사온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담당자가 완전히 그 가동을 안 시키면 그 사람 사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IT 기술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나서 안 돌아가는데 이걸 그냥 있는지 저희로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좀 심도 있게 진짜 경험자들의 어떤 우리 기업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무슨 생태계라든지 고객사의 관계 뭐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래도 충남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품수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 전국에 한 4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잘 살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과청에서 지금 회장이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차후에 좀 보완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모여서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